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길게 됐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도 이 영어 소설을 이렇게 강의해 보는 건 처음이라 생각대로 이렇게 짧게 되지가 않네요. 아무리 제가 이게 한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라고 해도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먼저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을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영상을 끊고 그 다음에 보충해주는 그 문법적인 설명을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량을 두 개의 영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혹시 나중에 반복해서 혹시나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반복해서 봤을 때 훨씬 그게 편리하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영어 소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까를 저도 이제 해보면서 실제 제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해봐야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서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was to advise me to lay aside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s,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and devote myself instead to geography, history, arithmetic, and grammar.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길죠.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살펴보면 and devote myself 중간 부분에 and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오늘 요 영상에서는 그 and에 대한 설명은 좀 하겠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grown-up's response. 어른들의 반응은 아포스트로프 여기는 소유격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문법적인 설명들은 따로 할게요. 일단 해석을 가보면 어른들의 반응은 this time 이번엔 어른들의 반응은 was to advise 충고하는 것이었다. was to advise 제가 이걸 to advice를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was는 우리가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있다 존재하다 또는 뭐뭐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랬을 때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는 그 자체로 어떤 그런 완성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라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뭐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형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뭐이다 할 때 뭐뭐에 해당하는 게 보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뭐이다 할 때 보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 그래서 이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법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게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은 노출을 시킬게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지금 해석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은 was to advise 충고하는 것이었어. me to lay aside. lay aside는 한 옆으로 비껴두다, 한 옆으로 제껴두다, 중지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충고했냐면 me 나에게 to lay aside 중지하라고 그만하라고 또 한 옆으로 제껴두라고 뭘?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 보아뱀의 그림을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 그랬죠? 그게 from the inside 내부든 or outside 외부든 외부의 그림이든 바깥의 그림이든 보아뱀의 그림은 그만둬 라고 나에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은 was to advise 충고하는 것이었어. me to lay aside 나에게 그만둘 것을 보아뱀의 그림을 안이 됐든 외부가 됐든 and 그리고 devote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and devote는 뭐예요?
뭐뭇에 전념하다, 뭐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문장을 이어서 해볼게요. and devote, 헌신하다, 전념하다, myself, 나 스스로를 대신에. 그러니까 devote to예요. 그러니까 뭐뭇에 전념하다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러니까 대신에 나 자신을 그 지오그래피나 히스토리나 아리스메틱이나 그래마에 전념하다, 요까지가 전념하다 그런 뜻인데, 좀 문장이 완결된 느낌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완결된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게 바로 절이에요. 뭔가 이렇게 동사가 있고 그런데 뭔가 문장이 완성된 느낌은 안 드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and로 연결된 것은 우리가 등이절이라고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등이절이라 그래요. and나 but 이런 것들 연결된 것들은. 등이절은 뭐냐면 등이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이꼬르 앞에 절과 뒤에 절이,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가 됐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devote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면 동사 원형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같이 그 위에 단어 중에서 똑같은 그 동사 원형들을 찾아보게 되면 to advice하고 to lay aside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to and to advice로 연결된 거냐? 그러니까 and to, 만약에 이게 그 and devote가 to and to advise me to devote로 될 것인지, 아니면 and to lay aside로 될 건지,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건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보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뭐뭐 대신에잖아. 인쇄 대신에 나 스스로를 역사나 뭐 지도나 이런 문법에 전념하다라고 그랬는데, 전념할 것을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and 뒤에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was to advise me to lay aside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s,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And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was to advise me to devote myself instead to geography, 쭉쭉쭉 그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똑같은 그 단어들을 구태여 뭐냐면 다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앞에 걸 다 생략해 버리고 and devote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To advise me to lay aside. 요거 하나랑 and to devot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뭐냐면 to advise me to devote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른들은 뭐냐면 그 나에게 그 뭐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보아뱀의 그림을 그만하라고 충고했고, 대신에 이런 역사나 수학이나 문법에 전념하라고 충고하는 것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was to advise me to lay aside, was to advise me to devote myself,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맨 처음 문장이 뭐였냐면 I showed my masterpiece to the grown-ups and asked them whether the drawing frightened them. 이렇게 이 문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I showed and I asked라 그래서 그 주어 I가 and 다음에 생략이 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는 물어보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충고했어. 뭘? 보아뱀 그림을 그만해 라고 충고했고, 대신에 역사나 이런 그래마 이런 거에 그 전념해 라고 충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 and라는 구조는 앞으로도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같은 거는 asked,
과거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I showed와 동등한 그런 등이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advise me to lay aside. 여기서는 to lay aside, to devote 이렇게 이거랑 같이 그 매칭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야? lay aside 한 옆으로 베껴두라고 나에게 충고했고 대신에 요런 거에 뭐 역사나 이런 그래마에 전념하라고 충고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nd 구문은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우리가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을 가보겠습니다. That is why at the age of 6 I gave up what might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 as a painter. 여기서도 뭐 that is why, that is 주어 동사 나왔고 I gave up 또 나왔고 그 다음에 might have been 또 동사 나왔고 그러니까 동사가 벌써 뭐냐면 그 주어 동사가 벌써 3개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3개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여하튼 순서대로 이제 해보면 그것이 이유다. 여기서도 이 이지가 뭐뭐이다로 쓰인 거죠. 그래서 y 이하가 사실은 보호 형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뭐뭐뭐한 이유다 이렇게 된 거죠. At the age of 6, 6살에 이것이 이유야. 6살에 I gave up, 내가 포기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at the age of 6는 이제 가로를 쳐놓으면 that is why I gave up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야. 내가 포기한 이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포기했어? 그 포기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what 이하의 문장인 거예요. 이 what이 그 유명한 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그 what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문법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해석을 가보면 자 그것이 이유야. 6살에 내가 포기한 거 뭘? what이 되는 거죠. 뭘 포기했어? 뭘 포기했냐면 what might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 as a painter. 자,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를 다 이제 다 빼고 나는 포기했어. 뭘? might는 그러니까 뭐야? 뭐뭐이었을지 모를지 그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 as a painter. 화가로서의 그 magnificent career, 그 굉장한 커리어가 될지도 모를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what을 것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gave up 다음에 뭐냐면 뭐하는 것을 뭐뭇을 포기하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what을 제가 것을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쭉 화가로서의 뭐냐면 어떤 그 굉장한 커리어가 될지도 모르는 might가 이제 그런 의미니까 추측이니까 페인터로서의 그 굉장한 커리어였을지도 모르는 것을 나는 포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ight have been 이게 또 복잡하게 조동사 다음에 그 have been이니까 또 현재 완료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근데 의미가 뭔지는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의미 전달이 될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That is why 그것이 이유야. At the age of 6 6살 나이에 그거는 잠깐 빼보세요. 그러면 That is why I gave up 여기까지 하면 뭐야? 그것이 이유야. 그것이 내가 포기한 이유다. 6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오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와티야까지 해보면 That is why 그것이 이유야. 6살에 나는 포기했어. 뭘? what? 것을. 이 what이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gave up의 목적어 형태로 쓰인 거니까. 뭘 포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what 이하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용을 막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일단 might는 추측이라 그랬어요.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니까 뭐냐면 굉장한 커리어래. 페인터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화가로서의 그 굉장한 커리어가 될지도 모르는 내가 굉장한 커리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포기한 이유야.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that. that이 바로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른들이 야, 그 뭐 속에 뭐야, 보아름이 있든, 그 코끼리가 있든 없든, 뭐 그런 그림 같은 거는 이제 그만 그리고, 역사니, 히스토리 이렇게 그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배워. 라는 어떤 그런 충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트예요. 그 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 그것이 이유예요. 내가 6살 나이에 내가 혹시나 그 화가로서의 좀 근사한 어떤 그런 그 커리어를 쌓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 포기하게 된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That is why. 그것이 이유야. 6살 나이에 I gave up. 내가 포기한 것을. 뭘? 화가로서의 그 굉장한 커리어가 됐을지도 모르는 것을 포기한 이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had been disheartened by the failure of my drawing number 1 and my number 2.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had been disheartened by, 이 지금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의 수동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패스하고 일단 해석을 볼게요. I had been이니까 뭐냐면 일단 과거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먼저 과거를 우리가 과거 완료라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disheartened라는 건 뭐냐면 낙담하다, 낙담시키다 그런 뜻인데, 일단 여기서 수동의 의미니까 be 플러스 pp by 행위자 수동이니까 뭐뭐 하여지다라 그랬잖아요. 수동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낙담한 게 아니라 뭐냐면 낙담하여진 거야. 낙담시켜진 거야. by 뭐에 의해서? the failure 실패에 의해서. 어떤 거? 내 그림 넘버 1이나 넘버 2가 모두 다 뭐야? 어른들이 다 야 그만해. 응? 대신 다른 거 해. 라고 뭐냐면 그런 걸 그만두라고 내가 그만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그런 걸 그만하라고 함으로써 내가 그게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화가로서의 경력이 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게 실패. 그런 실패에 의해서 내가 낙담 당한 거죠. 낙담시켜진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당하다, 뭐뭐 하여지다, 이런 게 바로 다 수동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뭐뭐 하여지다. 이게 이제 수동태의 수동태를 해석하는 수동태의 해석인 거죠. 근데 헤드니까 뭐냐면 또 그 과거가 된 거고. 근데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미 내가 6살에 내가 포기했잖아요. 화가로서의 경력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낙담했어. 내 넘버 2나 넘버 2의 그림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했어요. 낙담했어. 낙담하여졌어. 시켜졌어. 자, 매끄럽진 않지만 그런 의미라고요. 수동의 의미는 내가 원해서 그게 낙담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grown-ups never understand anything by themselves and it is tiresome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어른들은 never 결코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해. 보니까 또 understand 현재형이 나왔네요. 그런 것도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현재형이 쓸 때는 일반적인 진리, 그냥 자명한 이야기들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현재형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이란 그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란 결코 이해하지 못해. anything 어떤 것을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떤 걸 이해하지 못해. 그런 뜻이에요. and 또 and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 동사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에서는 앞에 문장들이 반복되니까 생략을 해버렸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and 병렬 구조지만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구조가 똑같은 그런 병렬 구조인데 다시 주어 동사가 새로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다 쓴 거예요. 앞에는 grown-ups가 understand가 주어 동사고 여기서 뒤에 거는 and it is tiresome 이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바로 또 it is tiresome. 그것은 피곤해 이런 뜻이죠. it is tiresome. 이 is도 뭐뭐이다로 쓰인 거니까 이형식 동사예요.
왜냐면 it이지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 그것은 뭐뭐이다. 그 뭐뭐에 해당하는 게 tiresome이에요. 지겨운, 지루한 그런 뜻. 그래서 그것은 지루하다, 지겹다 이런 뜻이죠. For children, 어린아이들이 요것도 제가 문법 설명을 할게요. For children, 우리가 대부분 for를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해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뭐 그것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For children은 혹시나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실제 주어는 it is예요.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의 진짜 의미 속에서의 주어는 어린아이들이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and 이하의 동사는 is지만 이 문장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 결정적인 주어와 동사는 children과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동사인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피곤한 일이야. 그것은 피곤해. 그것은 지루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it가 바로 뭐냐면 근데 그것이 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뒤에 for 이하부터 them까지.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요 뒤에 있는 요게 전체가 뭐냐면 it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두 번을 써? 그냥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is tiresome 이라고 쓰지. 왜 그렇게 해? 그게 바로 문법인 거예요. 알고 나면 쉬운 거. 만약에 우리가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is tiresome 이라고 했으면 한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it is tiresome. 우리가 이제 이게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it로 우리가 앞에 땅 가주어로 나타내는구나. 가주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it가 바로 가주어인 거예요. 진짜 주어는 for이하고. 그래서 이게 가주어를 땅 내밀므로 인해서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확 오는 거예요. 그것은 tiresome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면 그것이 뭔데? 그게 바로 뭐냐면 for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지루해. 근데 뭐가 지루한 거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또는 어린아이가 to be always 이게 그러니까 동사는 아니고 이제 지금 to 부정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의미상 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그래서 for children, 어린아이가 to be always and forever. 그러니까 always 항상 and forever 영원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be explaining 이게 이제 동사인 거예요. 실제 동사. 그래서 be explaining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게 문법 설명 안 할 수가 없다니까. be 플러스 이제 ing는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중이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그 동사인 거예요. things 어떤 것이죠. things 어떤 것을 to them 그들에게. 그럼 요거를 지금 좀 정신 없으셨죠? 잠깐. 그럼 다시 요 문장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And it is tiresome. 그리고 그것은 지겨운 일이야. 그것은 지겨워. 그것이 뭔데? For children. 어린아이가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어린아이가 항상 또는 영원히 설명하는 것. to be. 설명하는 것은 지겨운 일이야. 근데 뭘 설명해? 또 things to them. 어떤 것. to them.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항상 그리고 영원히 설명하는 것은 지겨운 일이야. 지겨워.
뭐 힘들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문가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자꾸나 또 이렇게 돼버리네요. 여하튼 요건 또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만 다시 볼게요. Grown-ups never understand anything by themselves. 어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 어떤 것을 그들 스스로는 어떤 걸 이해 못해. And 그리고 it is tiresome. 그것은 힘겨워. 그것은 좀 힘겨워. 힘에 겨워. tiresome. 지루해. 지겨워. 그것은 지겨워. 왜 지겨운가 하면 어른들은 항상 뭔가 뭐냐면 스스로 일을 못해서 뭔가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우리말로 그냥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다면 어른들은 꼭 혼자서 이해 못하고 꼭 설명을 해줘야만 안다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뒤에 문장까지 연결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it is tiresome. 그것은 지겨워. 그것이 뭔데?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어린아이들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is tiresome. 지겨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for children이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to be explaining이죠. To be explaining things to them.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is tiresome. 그러니까 for children to be always and forever explaining things to them 요까지가 다 it예요. 가주어 it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for 이하 them까지가 진짜 it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결국은 it is tiresome 요까지가 핵심 문장이에요. 그것은 힘들어. 지겨워. 요까지가. 그래서 이것도 이 형식이에요. 그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는 for 이하부터 for children이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to be explaining things to them. 이게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to 부정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린아이가 그들에게 어떤 걸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그 다음에 가주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했지만 결국은 또 to 부정사는 따로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for children, 어린아이가 to be explaining things to them. 어린아이가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is tiresome. 힘들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to를 제가 것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정사거든요. 그게 것은이 될지 거슬이 될지는 문장 속에서 또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어렵지만 이렇게 쌓이면 to 부정사도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아이들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 봅시다요. 하여튼 이번 그 시간에는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뒤에 이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what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하나하나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처음이니까 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좀 쌓이기를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함께 해 나가다 보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